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논문은 2021년 티파미에서 소개된 Deep Learning Based Action Detection in Untrimmed Video a Survey 논문입니다. 앱스트랙트부터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Human Behavior 그리고 Activity를 이해하는 것은 Numerous Real World Application의 발전을 용이하게 합니다. 그리고 비디오 어널리시스에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트림드 비디오에서 액션 레커그니션 알고리즘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리얼월드 비디오의 대부분은 길고 스파르스 세그먼트 오브 인터레스트로 언트림드 되어 있습니다. 언트림드 비디오에서 템포럴 액티비티 디텍션 태스크는 액션의 템포럴 바운더리를 로컬라이즈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리고 액션 카테고리를 클래시파이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템포럴 액티비티 디텍션 태스크는 액션 어노테이션의 이용 가능성에 따라 풀 그리고 리미티드 슈퍼비전 세팅스에서 연구되어져 왔습니다. 이 논문은 딥러닝 베이스드 알고리즘의 광범위한 오버뷰도 제공합니다. 이 딥러닝 베이스드 알고리즘은 언트림드 비디오에서 템포럴 액션 디텍션을 해결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템포럴 액션 디텍션은 디퍼런트 슈퍼비전 레벨스를 갖는데, 이 디퍼런트 슈퍼비전 레벨스는 풀리 슈퍼바이즈드,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언슈퍼바이즈드, 셀프 슈퍼바이즈드, 그리고 세미 슈퍼바이즈드를 포함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논문은 또한 스페시오 템포럴 액션 디텍션의 어드밴스를 리뷰합니다. 스페시오 템포럴 액션 디텍션에서는 액션이 템포럴 그리고 스페셜 디멘전 둘 다에서 로컬라이즈드 됩니다. 게다가 주로 사용되는 액션 디텍션 벤치마크 데이터셋 그리고 이밸리에이션 매트릭스를 서술합니다. 그리고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메소드의 퍼포먼스를 비교합니다. 마지막으로 언트림드 비디오에서 템포럴 액션 디텍션의 리얼 월드 어플리케이션스 그리고 퓨처 디렉션의 설정을 논의합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템포럴 액션 디텍션의 광범위한 오버뷰를 제공한다. 이 태스크는 목표로 하는데, 무엇을 목표로 하냐면 롱 언트림드 비디오에서 액션 인스턴스의 시작과 끝을 감지하고, 그리고 액션 카테고리를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템포럴 액션 디텍션은 중요하다. 어디에 대해서 중요하냐면 스포츠 어널리시스,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어노멀리 디텍션 인 서베일런스 카메라, 언더스탠딩 인스트럭셔널 비디오 등등과 같은 많은 비디오 분석 어플리케이션에 중요하다. 리미티드 슈퍼비전의 러닝은 하나의 전략이다. 어떤 전략이냐면 액션의 어노테이션이 트레이닝 페이지 동안 사용 불가능하거나 또는 오직 부분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할 때의 전략이다. 롱 언트림드 비디오의 어노테이션은 매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리미티드 슈퍼비전의 액션 디텍션 메소드를 디자인하는 것은 매우 인기 있다. 본 논문에서는 풀 그리고 리미티드 슈퍼비전 시그널을 이용한 템포럴 액션 디텍션 메소드에 대해 리뷰한다. 모티베이션입니다. 소셜 네트워크와 디지털 카메라는 이끌었다. 무엇을 이끌었냐면 매일 개인으로부터 생성되는 상당한 양의 비디오와 미디어 컨텐츠를 이끌었다. 이런 이유로 비디오 언더스탠딩 그리고 어널리시스는 컴퓨터 비전에서 필수적인 연구 주제 중 하나로 지속되어져 왔다. 딥러닝이 많은 컴퓨터 비전 태스크에서 놀랄만한 퍼포먼스를 성취함에도 불구하고 비디오 언더스탠딩은 아직 이상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상태이다. 특히 비디오 어널리시스의 중요한 요소인 액션 언더스탠딩은 뉴머러스 리얼 월드 어플리케이션의 어드밴스먼트를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콜라보레이티브 로봇은 인식할 필요가 있다. 어떤 것을 인식하냐면 휴먼 파트너가 태스크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어떻게 작업을 완료하는지 인식할 필요가 있다. 스포츠 어널리시스 시스템은 실시간 액티비티의 해설을 리포트하기 위해 게임 액션을 이해해야만 한다.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카는 주위 자동차 그리고 보행자들로부터 수행되는 동작의 이해를 필요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트림드 비디오를 정의한다.
뭐로 정의하냐면 오직 하나의 액션 인스턴스를 포함하는 프리 세그멘티드 비디오 클립스로 정의한다. 다시 말하면 액션의 맥락, 즉 액션의 전후 순간은 비디오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트림드 비디오에서 액션 디텍션은 스타팅 그리고 엔딩 타임스탬프의 감지가 필요 없이 오직 액션 카테고리의 분류만 필요로 한다. 트림드 비디오에서 액션 레코그나이징은 비디오 서베일런스, 로보틱스, 메디컬 다이아그노시스 등의 분야에서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갖고 있다. 그러나 야생의 비디오의 대부분은, 즉 제한받지 않은 환경에서 녹화된 것들은 당연히 언트림드 되어 있다. 언트림드 비디오는 매우 길고 언세그멘티드 된 비디오인데, 이 비디오는 몇몇의 액션 인스턴스, 그리고 액션의 전후 순간, 그리고 한 액션에서 다른 액션으로의 변환을 포함할 수 있는 비디오다. 하나의 비디오에서 액션 인스턴스들은 몇몇의 액션 클래스에 속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듀레이션을 가질 수도 있다. 언트림드 비디오에서 템포럴 액티비티 디텍션은 목표로 하는데, 무엇을 목표로 하냐면 시간에서 액션 인스턴스를 로컬라이즈 하거나 그리고 그들의 카테고리를 레코그나이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템포럴 액티비티 디텍션 태스크는 액션 레코그니션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액션 레코그니션은 단지 트림드 비디오 클립의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것을 추구한다. 피규어 1. 템포럴 액션 디텍션은 목표로 하는데, 무엇을 목표로 하냐면 시간에서 액션 인스턴스를 로컬라이즈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카테고리를 레코그나이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첫 번째 행은 하나의 예제를 보여주는데, 어떤 예제냐면 투모스 14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언트림드 비디오에서 롱 점프라는 액션을 디텍티드한 예제이다. 두 번째 행은 하나의 예제인데, 어떤 예제냐면 언트림드 비디오가 다양한 길이의 몇몇 액션 인스턴스들을 포함하는 예제이다. 피규어 1은 하나의 예제를 보여주는데, 어떤 예제냐면 스타디움에서 촬영된 언트림드 비디오에서 템포럴 액티비티 디텍션의 하나의 예제이다. 아까 보여준 피규어 1에서 첫 번째 행은 템포럴 도메인에서 액션 롱 점프의 디텍션을 보여준다. 이때 템포럴 도메인은 액션의 시작 그리고 끝 시간을 로컬라이즈드 한 것이다. 목표는 오직 관심 있는 액션을 감지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관심 있는 액션은 미리 정의된 액션 클래스의 세트에 속하는 액션이다. 액션의 세트에 속하지 않는 다른 액티비티의 템포럴 인터벌스는 템포럴 백그라운드라고 불린다. 예를 들어 롱 점프 액션의 직전 또는 직후 세그먼트는 스타디움에서 관중들의 환호와 같은 다른 다양한 액티비티에 포함될 수 있다. 때로 액션의 직전 또는 직후 프레임은 시각적으로 액션의 시작 또는 끝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은 액션 인터벌스의 로컬라이제이션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 피규어 1의 두 번째 행에서 보이는 것처럼 또 다른 어려움은 액션 인스턴스들이 비디오의 모든 시간에서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1초 미만에서 몇 분까지 지속되는 다양한 듀레이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템포럴 액션 디텍션은 주로 목표로 하는데, 무엇을 목표로 하냐면 하이 레벨 시멘틱의 액티비티들과 그리고 액션의 셋이 희소한 비디오를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 액션이 프레임의 오직 30%를 커버하는 것이다. 그러나 때때로 비디오의 모든 프레임에 대해 액션 레이블을 예측하는 것이 목표인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에 이 태스크를 템포럴 액션 세그멘테이션이라고 지칭한다. 그리고 이것의 대상은 파인 그레인드된 액션, 그리고 액션의 발생이 조밀한 비디오를 대상으로 한다. 액션의 발생이 조밀하다는 것은 프레임의 9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템포럴 백그라운드 세그먼트를 추가하거나 또는 제거하는 것을 통해 주어진 세그멘테이션과 템포럴 도메인에서 감지된 인스턴스들의 세트 사이를 변환할 수 있다. 오브젝트 디텍션과 유사한 템포럴 액션 디텍션은
감지 문제의 구성에 속하게 된다. 앞에서 말한 문제들은 둘 다 관심 있는 인스턴스, 즉 템포럴 도메인에서 액션 인터벌스와 스파셜 도메인에서 바운딩 박스를 로컬라이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피겨 2에서 A, 투모스 14에서 롱 점프 액션의 템포럴 디텍션 결과이다. C 그리고 D는 파스칼에서의 결과이다. 템포럴 액션 세그멘테이션과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둘 다 모든 싱글 인스턴스, 즉 템포럴 도메인에서 프레임들과 스파셜 도메인에서 픽셀들 모두를 클래시파이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것은 피겨 2에서 B 그리고 D에 나타나 있다. 피겨 2, B에서 파인 그레인드 된 액션의 템포럴 디텍션, 세그멘테이션은 브렉패스트 데이터셋의 메이킹 팬케이크 비디오에서 다른 색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D는 파스칼 데이터셋으로부터의 결과이다. 결과적으로 템포럴 액션 디텍션과 세그멘테이션의 많은 기술들은 오브젝트 디텍션 그리고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의 발전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액션 디텍션은 최근에 많은 주목을 받았고 그리고 비디오 분석 태스크에서 폭넓은 어플리케이션을 갖고 있다. 감시 카메라가 많은 공간에 점점 더 많이 배치됨에 따라서 이상 감지에 대한 요구는 또한 급증하였다. 강도 또는 사고와 같은 변칙적인 이벤트들은 일반적인 액티비티들과 비교하였을 때 낮은 빈도로 발생한다.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그런 이벤트를 감지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러므로 의심스러운 이벤트들의 자동 감지는 큰 어드밴테이지를 갖고 있다. 소셜미디어의 인기가 성장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 자동차 타이어 바꾸기와 같은 태스크를 제대로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배우기 위하여 온라인 튜토리얼 그리고 교육용 비디오를 따른다. 교육용 비디오는 보통 언트림드 되어 있고 그리고 메인 태스크에 몇몇 스텝들을 포함하고 있다. 몇몇 스텝의 예제는 타이어 교체를 위한 자동차 들어 올리기 그리고 타이어 넣기 등이 있다. 이 비디오들을 메인 액션 스텝스들로 자동 세그멘테이션 하는 것은 러닝 프로세스를 용이하게 할 수 있고 최적화할 수 있다.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은 스포츠 비디오에서 로컬라이즈를 하기 위해 분석한다. 즉 무엇을 로컬라이즈 하냐면 가장 중요한 액션 그리고 게임의 하이라이트 그리고 특정 팀의 전략 분석을 로컬라이즈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액션 디텍션은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떤 역할이냐면 보행자, 자전거 타는 사람, 그리고 다른 주위 운송수단의 행동을 분석하여 안전한 자율 결정을 만드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텍소노미입니다. 템포럴 액션 디텍션은 언트림드 비디오에서 액션 인스턴스의 정확한 템포럴 바운더리와 그리고 레이블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훈련셋에서 어노테이션의 이용 가능성에 따라 템포럴 액션 디텍션은 다음 환경에서 학습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테이블 1에서 리스트화 되어 있다. Fully Supervised Action Detection Fully Supervised Action Detection은 액션 인스턴스의 템포럴 바운더리 그리고 레이블들을 트레이닝 동안 이용 가능하다. Weakly Supervised Action Detection Weakly Supervised Action Detection은 오직 액션 인스턴스들의 비디오 레벨 레이블만 이용 가능하다. 액션 레이블들의 순서는 제공될 수도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다. Unsupervised Action Detection Unsupervised Action Detection은 액션 인스턴스에 대한 어노테이션이 없다. Semi-Supervised Action Detection Semi-Supervised Action Detection은 데이터가 스몰 세트인 S1 그리고 라지 세트인 S2로 나뉘어진다. S1 비디오는 fully annotated 되어 있어서 fully supervised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에 반면에 S2 비디오는 annotated가 되어 있지 않아서 unsupervised의 역할을 하거나 또는 오직 비디오 레벨 레이블스에 대해서만 annotated가 되어 있어서 weakly supervised의 역할을 한다. self-supervised action detection 프리텍스트 태스크는 정의된다. 뭐로 정의되냐면 구조를 활용하여 unsupervised 세팅에서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추출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이 정보는 템포럴 액션 디텍션의
성능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데 이 템포럴 액션 디텍션은 슈퍼바이즈드, 언슈퍼바이즈드 또는 세미 슈퍼바이즈드가 될 수 있다. 액션 디텍션 with limited supervision. 리미티드 슈퍼비전은 어노테이션이 사용 불가능하거나 혹은 부분적으로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풀 슈퍼비전과는 반대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에서 정의한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언슈퍼바이즈드, 셀프 슈퍼바이즈드 그리고 세미 슈퍼바이즈드 환경을 포함하는 제한된 슈퍼비전을 정의한다. 테이블 1. 테이블 1에서는 위에서 정의한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풀리 슈퍼바이즈드의 경우에는 액션 템포럴 바운더리스를 사용 가능하고 액션 레이블스도 사용 가능하다. 위클리 슈퍼바이즈드는 액션 템포럴 바운더리스를 사용할 수 없고 액션 레이블스를 사용할 수 있다. 언슈퍼바이즈드는 액션 템포럴 바운더리스를 사용할 수 없고 액션 레이블스도 사용할 수 없다. 세미 슈퍼바이즈드는 액션 템포럴 바운더리스와 액션 레이블스 둘 다 부분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다. 셀프 슈퍼바이즈드의 경우에는 액션 템포럴 바운더리스와 액션 레이블스 둘 다 사용할 수 있거나 부분적으로만 사용하거나 혹은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term definition. 다음에 오는 섹션을 읽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의 term, score, 그리고 loss 펑션을 여기서 정의한다. definition 1. temporal action detection. temporal action detection 태스크는 목표로 한다. 무엇을 목표로 하냐면 언트림드 비디오에서 정확한 템포럴 바운더리스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리고 액션 인스턴스들의 카테고리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풋 비디오의 어노테이션은 psi-g로 나타낸다. 그리고 액션 인스턴스들의 세트를 포함한다. psi-g 어노테이션은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psi-g는 파이 스몰 n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서 스몰 n은 1부터 대문자 n까지 이루어져 있다. 이때 파이 스몰 n은 ts, n, t, n, ln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문자 n은 액션 인스턴스들의 총 개수를 뜻한다. 그리고 파이 n은 n번째 액션 인스턴스를 의미한다. 스타트 타임, 엔드 타임, 그리고 파이 n의 레이블은 각각 ts, n, t, n, 그리고 ln으로 나타낸다. 레이블 ln은 1부터 c의 집합에 속해 있다. 여기서 c는 전체 데이터셋에서 관심 있는 액션 클래스들의 총 개수이다. 어노테이션 psi-g는 트레이닝 셋의 비디오에서 fully, partially 또는 not available 할 수 있다. definition 2. temporal proposal. 액션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입력 비디오의 템포럴 리전들은 템포럴 프로포절이라고 불린다. 각 템포럴 프로포절 PN은 스타팅 타임 ts, n 그리고 엔딩 타임 t, n 그리고 컨피던스 스코어 cn으로 식별된 하나의 인터벌이다. 컨피던스 스코어는 인터벌의 액션을 포함하는 확률을 예측한 것이다. 프로포절 PN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PN은 ts, n, t, n, cn으로 이루어져 있다. definition 3. temporal IOU, TIOU. TIOU는 두 개의 temporal intervals 사이에서 temporal intersection over union의 비율이다. TIOU는 주로 예측된 프로포절, 인터벌 IP, 그리고 그것과 가장 가까운 그라운드 트루스 액션 인스턴스, 인터벌 IG 사이에서 측정된다. 그리고 이것은 다음과 같이 공식화된다. TIOU IP 프로포절, IG 그라운드 트루스는 IP와 IG의 합집합분의 IP와 IG의 교집합으로 나타낸다. Definition 4. Temporal Proposal Labeling. 프로포절 IP의 레이블은 IP와 가장 큰 TIOU를 갖고 있는 그라운드 트루스 액션 인스턴스 IG로부터 결정된다. IG의 레이블 클래스를 C라고 하자. 미리 정의된 스레시홀드 시그마에 따라 만약 TIOU가 시그마보다 같거나
큰 레이블 C를 갖는 프로포절은 파지티브, 트루 파지티브로 선언된다. 그 외에는 네거티브 또는 펄스 파지티브로 선언된다. 또한 만약 그라운드 트루스 액션 인스턴스가 몇몇의 프로포절들과 매치된다면 오직 가장 높은 컨피던스 스코어를 갖는 프로포절이 트루 파지티브로서 선언되고 그 외에는 펄스 파지티브로 선언된다. Definition 5. Precision and Recall for Proposal Generation. 프리시전은 트루 파지티브 프로포절과 예측된 프로포절들의 총 개수 사이에서의 비율이다. 즉, 트루라고 예측한 것 중에서 트루 파지티브의 비율이다. 많은 관계없는 프로포절들의 생산을 철저하게 피하기 위해 프리시전은 높아야만 한다. 리콜은 트루 파지티브 프로포절과 그라운드 트루스 액션 인스턴스의 총 개수 사이에서의 비율이다. 즉, 실제 트루인 것 중에서 트루 파지티브의 비율을 의미한다. 그라운드 트루스 인스턴스들을 놓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리콜은 커야만 한다. Definition 6. 액션리스 스코어. 템포럴 포지션에서 액션리스 스코어는 그 시간에서 하나의 액션 인스턴스의 발생 확률이다. 액션리스 스코어는 보통 시간이 t일 때 AT로 표현하고 AT는 0과 1로 이루어진 집합의 원소이다. 즉 0 또는 1의 값을 갖는다. Definition 7. 스타트니스 and 엔드니스 스코어. 템포럴 포지션에서 스타트니스 스코어 또는 엔드니스 스코어는 그 시간에서 하나의 액션 인스턴스의 시작 또는 끝의 확률을 의미한다. Definition 8. 액션 컴플리트니스 스코어. 하나의 프로포절 후보와 그리고 그라운드 트루스 액션 인스턴스 사이의 맥시멈 값을 갖는 TIOU는 그 프로포절의 액션 컴플리트니스라고 불린다. 그라운드 트루스 인터벌스와 낮은 TIOU를 갖는 불완전한 프로포절들은 높은 클래시피케이션 스코어를 가질 수 있는 것을 레퍼런스 18에서 보여줬다. 그러므로 액션 컴플리트니스는 예측된 프로포절들을 평가하거나 그리고 랭크를 매길 때 고려되어져야만 한다. Definition 9. 액션 클래시피케이션 스코어. 발생된 템포럴 프로포절들은 모든 액션 클래스에 대한 확률 분포를 생성하기 위해서 액션 클래시파이어의 입력으로 주어진다. 액션 클래시피케이션 스코어는 벡터 P1부터 P 라지 C까지의 벡터로 나타내어진다. PI는 액션 클래스 I의 확률이고 그리고 라지 C는 클래스들의 총 개수이다. Definition 10. 액션리스 로스. 액션리스 로스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이다.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는 템포럴 프로포절들의 액션 또는 백그라운드를 분류하는 것이다. n개의 프로포절들이 주어졌을 때 이 로스는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액션리스 로스는 마이너스 n분의 1,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bi 로그 ai 더하기 1 마이너스 bi 로그 1 마이너스 ai로 계산된다. ai는 예측되어진 액션리스 스코어이다. 그리고 0 또는 1의 값을 갖는 bi는 i번째 프로포절에 대한 바이너리 그라운드 트루스 레이블이다. 만약 프로포절이 파지티브라면 bi는 1이다. 그 외에는 bi는 0이다. Definition 11. 액션 컴플리트니스 로스. n개의 프로포절이 주어졌을 때 컴플리트니스 로스는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컴플리트니스 로스는 n 파지티브 분의 1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d ci, gi 곱하기 li는 0보다 클 때로 계산된다. ci는 i번째 프로포절에 대해 예측된 액션 컴플리트니스 스코어이다. 그리고 gi는 그라운드 트루스 액션 컴플리트니스 스코어이다. d는 디스턴스 매트릭으로서 보통 L2 또는 스무스 에런 로스를 사용한다. li는 i번째 프로포절의 레이블이다. 그리고 조건 li가 0보다 크다는 의미한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액션 컴플리트니스가 오직 파지티브 프로포절인 경우에 대해서만 고려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n 파지티브는 각 미니 배치에서 파지티브 프로포절의 총 개수이다. Definition 12. 액션 오버랩 로스. 액션 오버랩 로스는
액션 컴플리트니스 로스의 또 다른 변화이다. 액션 오버랩 로스는 보상한다. 무엇을 보상하냐면 그라운드 트루스와 높은 템포럴 오버랩을 갖고 있는 프로포즐들을 보상한다. 액션 오버랩 로스는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액션 오버랩 로스는 n 파지티브 분의 1 시그마 i 2분의 1 곱하기 gi의 알파 승분의 pilI의 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li는 0보다 크다로 계산된다. pi는 i번째 프로포절의 액션 레이블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 확률 팩터이다. 그리고 PILI는 액션 클래스 LI의 확률이다. 다른 노테이션들은 데피니션 11의 액션 컴플리트니스 로스에서 쓰인 것과 같다. 그리고 알파는 하이퍼 파라미터이다. 데피니션 13 액션 클래시피케이션 로스 액션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이다. 그리고 템포럴 백그라운드 뿐만 아니라 모든 액션 클래스에 대한 확률 분포이다. 액션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는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액션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는 마이너스 n분의 1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로그 PILI로 계산된다. li는 0부터 라지 c까지의 집합에 속해 있는 원소이고 li는 i번째 프로포절의 레이블이다. 그리고 PILI는 클래스 li의 확률이다.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액션 디텍션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러닝 스킴은 트레이닝 페이지 동안에 콜스 그레인드나 또는 노이즈 레이블을 필요로 한다. 일반적인 환경에서의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액션 디텍션은 필요로 한다. 무엇을 필요로 하냐면 트레이닝 동안에 액션의 비디오 레벨 레이블을 필요로 한다. 그 반면에 액션 인스턴스들의 템포럴 바운더리들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테스팅 동안에는 액션의 레이블과 템포럴 바운더리 둘 다 예측된다. 이 섹션의 다음 부분에서는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액션 디텍션이 이 세팅을 참고한다. 거기에서는 또한 액션 디텍션을 위해 다른 약한 신호들을 활용한다. 그 약한 신호들로는 액션의 순서, 액션 레이블의 빈도수, 그리고 각 비디오에서 이벤트의 총 개수 등이 있다.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액션 디텍션의 일반적인 전략은 어텐션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것이다. 어텐션 메커니즘은 특이한 스니펫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비디오 레벨 피처로부터 중요한 스니펫 레벨 피처를 콤바인하는 것이다. 어텐션 스코어는 액션 리전을 로컬라이즈 하는 데 사용되고 그리고 관계없는 백그라운드 프레임을 제거하는 데 사용된다. 여기에는 비디오로부터 어텐션 시그널들을 추출하기 위한 두 개의 메인 전략이 존재한다. 첫째로 클래스 스페시픽 어텐션은 어텐션 스코어에 접근하는데 이 어텐션 스코어는 각 액션 클래스에 대해 클래스 액티베이션 시퀀스로부터 생성된 어텐션 스코어이다. 두 번째, 클래스 아고노스틱 어텐션은 어텐션 스코어에 접근하는데 어텐션 스코어는 클래스 아고노스틱하고 그리고 로우 데이터로부터 추출된 것이다. 우리는 이 섹션에서 두 개의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term definition 이 섹션을 읽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자주 사용되는 전문 용어의 definition을 제공한다. definition 15 temporal class activation map TCAM 주어진 비디오에 대해 TCAM은 A로 나타내어지는 매트릭스이다. A는 각 템포럴 포지션에서 액티비티들의 확률을 나타낸다. 매트릭스 A는 액션 클래스들의 총 개수인 NC라고 하는 행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그리고 비디오의 템포럴 포지션들의 총 개수에 해당하는 T라고 하는 열로 구성되어져 있다. 셀 A, C,T의 값은 템포럴 포지션 T에서 클래스 C의 액티베이션이다. 공식적으로 A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A는 W 곱하기 X 더하기 B로 계산된다. R D by T의 원소인 X는 비디오 레벨 피처 매트릭스이다. 그리고 D는 피처 디멘전을 의미한다. 또한 R NC by D의 원소인 W 그리고 R NC의 원소인 B는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이다. 그리고 이 더하기 기호는 브로드캐스팅 오퍼레이터의 에디션이다. Definition 16 클래스 스페시픽 어텐션 스코어 주어진 비디오에서
클래스 스페시픽 어텐션 스코어는 템포럴 포지션 T에서 액션 클래스 C의 발생 확률이다. 그리고 클래스 스페시픽 어텐션 스코어는 A, C, T로 표현한다. 공식적으로 A, C, T는 템포럴 디멘전에 대한 클래스 C의 액티베이션을 노멀라이징 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A, C, T는 시그마 스몰 t는 1부터 라지 t 익스포넨셜 a C, t 분의 익스포넨셜 a C, t로 계산된다. a는 t캠이다. 그리고 t는 템포럴 포지션들의 총 개수이다. 그러므로 로우 ac는 비디오 길이에 대한 클래스 C의 발생 확률 분포이다. Definition 17. 클래스 어그너스틱 어텐션 스코어. 주어진 비디오에서 클래스 어그너스틱 어텐션 스코어는 람다 t로 나타낸다. 람다 t는 템포럴 포지션 t에서 관심 있는 모든 액션의 발생 확률을 의미한다. 이때 액션 클래스는 상관하지 않는다. 비디오의 모든 템포럴 포지션들에 대한 어텐션 벡터는 람다로 나타낸다. Definition 18. Attention Based Aggregated Feature. 비디오 레벨의 foreground 그리고 background 피처는 어텐션 스코어들로부터 웨이티드 된 임베디드 피처의 템포럴 풀링을 사용하여 만들어진다. 클래스 스페시픽 피처는 각 클래스 C에 대해 클래스 스페시픽 어텐션 스코어 AC에 기반하여 정의된다. 반면에 클래스 아그노스틱 피처들은 클래스 아그노스틱 어텐션 벡터 람다에 기반하여 정의된다. 어그리게이티드 포그라운드 피처는 액션을 나타내는 하이 어텐션의 피처 벡터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 반면에 백그라운드 피처는 낮은 어텐션의 피처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라지 T는 비디오의 길이이다. 그리고 라지 X는 비디오 피처 매트릭스이다. 이 피처들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클래스 스페시픽은 포그라운드일 때 FC는 XAC로 계산되고 백그라운드일 때는 BC는 T-1분의 X 1-AC로 계산된다. 클래스 아그노스틱은 foreground일 때 F는 T분의 1 X 곱하기 람다로 계산되고 백그라운드일 때는 B는 T분의 1 X 1-람다로 계산된다. 여기서 볼드체 1은 계산될 행렬과 크기가 같고 그의 값은 1로 채워진 행렬이다. Dataset and Evaluation. 이 섹션에서 우리는 액션 디텍션을 위해 모인 데이터셋 그리고 이 태스크에 대해 평가하기 위한 지표들을 기술한다. 데이터셋 레퍼런스 141과 142에서는 드링킹 앤 스모킹 그리고 오픈 도어 앤 싯다운과 같은 리미티드 액션들에 초점을 맞춘 언트림드 비디오에서 액션을 템포럴리 로컬라이징 하는 문제를 소개하였다. 나중에 과학자들은 멀티플 액션 카테고리 그리고 복잡한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의 언트림드 비디오에 큰 숫자들을 포함하는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것을 연구하였다. 이 데이터셋들의 어느 정도는 스포츠와 같은 하이 레벨 시멘틱의 액티비티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 반면에 나머지는 쿠킹과 같은 파인 그레인드된 액티비티들을 포함한다. 그 디테일들은 테이블 2에서 요약되어져 있다. 투모스 14. 투모스 14는 템포럴 액션 로컬리제이션에서 가장 폭넓게 사용되는 데이터셋이다. 투모스 14 데이터셋은 20개의 클래스로 구성된 템포럴 어니테이션을 갖고 있는 220개의 트레이닝 비디오 그리고 213개의 테스팅 비디오를 갖고 있다. 액션 인스턴스는 비디오에서 꽤 드물게 분포되어져 있다. 그리고 모든 프레임의 70%는 백그라운드로서 레이블드 되어 있다. 비디오당 액션 인스턴스의 개수는 평균적으로 15.5개이다. 그리고 디스팅트 액션 인스턴스에 대한 것은 1.1개이다. 또한 비디오당 디스팅트 액션의 맥시멈 개수는 3개이다. 멀티 투모스는 투모스 14와 같은 비디오 세트이다. 그러나 프레임당 0.3개의 레이블을 갖고 있는 20개의 액션 클래스들로부터 프레임당 1.5개의 레이블을 갖고 있는 65개의 클래스들로 투모스 14를 확장한 것이다. 또한 비디오에서 디스팅트 액션 클래스들의 평균 숫자는 10.5개이다. 이것은 투모스 14에서 1.1개와 비교된다. 그리고 이것은 더 도전적인 멀티 레이블 데이터셋을 만들어준다. 또한
비디오당 디스팅트 액션의 최대 개수는 25개이다. 액티비티넷은 두 개의 버전을 갖고 있다. 각각 버전 1.2 그리고 1.3이다. 버전 1.2는 100개의 클래스들로 구성된 9682개의 비디오를 포함하고 있다. 반면에 버전 1.3은 버전 1.2의 확대 집합으로 액티비티넷 챌린지 2016에 사용된 버전이다. 이런 버전 1.3은 200개의 클래스들로 구성된 19,994개의 비디오를 포함하고 있다. 각 버전에서 데이터셋은 2대 1대1 비율로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그리고 테스팅을 위한 하위 집합으로 나뉘어진다. 헥스는 유튜브로부터 가져온 50만 4천 개의 언트림드 비디오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각 비디오는 4분 미만의 길이이다. 헥스 클립은 2초의 듀레이션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150만 개의 어노테이티드 클립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헥스 세그먼트는 200개의 액션 카테고리들에 걸친 5만 개의 언트림드 비디오에서 조밀하게 어노테이티드 된 13만 9천 개의 액션 세그먼트를 포함한다. 슈레이즈는 제공된 스크립트에 기반하여 아마존 메카니컬 터크 사용자로부터 기록된 9,848개의 비디오이다. 이 데이터셋은 세계의 대륙으로부터 267명의 사람들로 구성된 157개의 클래스들로 다양한 액션들과 그리고 데일리 라이프 액티비티들을 포함하고 있다. 비디오의 15% 이상은 한 명 이상의 사람을 포함하고 있다. 브렉패스트는 52명의 대상으로부터 행해지는 브렉패스트 준비 액티비티들에 대한 1712개의 비디오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비디오들은 18개의 서로 다른 주방에서 녹화되었다. 그리고 48개의 서로 다른 파인 그레인드된 액션들을 구성하는 브렉패스트 액티비티들의 10개의 서로 다른 타입에 속해 있다. 각 액션은 평균적으로 6개의 액션 인스턴스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오직 프레임의 7% 정도가 백그라운드이다. 50 샐러드는 25명의 대상자로부터 행해지는 샐러드 준비 액티비티에 대한 50개의 비디오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디스팅트 액션 클래스들은 17개이다. 평균적으로 각 비디오는 20개의 액션 인스턴스들을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6.4분의 길이를 갖는다. MPII 쿠킹2는 280만 개의 프레임에 대한 273개의 비디오들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 데이터셋에는 59개의 액션 클래스들로 구성되어져 있고 그리고 프레임의 29% 정도는 백그라운드이다. 이 데이터셋은 트레인 그리고 테스트셋으로 고정된 분할을 제공한다. 이때 트레이닝을 위한 비디오는 220개가 분리되어져 있다. 코인 데이터셋은 180개의 태스크를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11,827개의 비디오를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46,354개의 어노테이티드 된 세그먼트를 포함하고 있다. 이 비디오들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12개의 도메인에서 유튜브로부터 수집하였다. AVA는 스파시오 템포럴 액션 디텍션을 위해 디자인되었다. AVA는 437개의 비디오로 구성되어져 있다. 또한 각 비디오는 영화로부터 가져온 15분의 세그먼트로 되어 있다. 테스트 비디오에서 각 사람들의 등장은 각 프레임에서 감지되어져야만 한다. 그리고 감지된 사람들의 멀티 레이블 액션들은 올바르게 예측되어져야 한다. 액션 레이블 스페이스는 80개의 아토믹 액션 클래스들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보통 결과는 자주 등장하는 60개들의 클래스들에 대해서만 리포트 되어진다. 테이블 2는 템포럴 그리고 스파시오 템포럴 액션 디텍션에 대한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정리한 것이다. 이 테이블 2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액티비티 타입이 어떤 건지, 비디오의 개수는 몇 개인지, 액션 카테고리들은 몇 개인지, 평균 비디오 길이는 몇 초인지, 액션 인스턴스는 비디오당 평균적으로 몇 개인지, 프레임당 레이블이 멀티 레이블인지 아닌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스. 여기에서 우리는 프로포절 제너레이션, 템포럴 액션 디텍션, 그리고 스파시오 템포럴 액션 디텍션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디자인된 매트릭스에 대해서 논의한다.
템포럴 액션 프로포절 제너레이션. 템포럴 액션 프로포절 제너레이션 태스크를 위해 멀티플 IOU 스래시 홀드들을 갖는 에버리지 리콜 AR은 평가 지표로서 주로 사용된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액티비티 넷에서는 IOU의 스래시 홀드를 0.5부터 0.95까지 0.05의 간격으로 세팅하는 것이다. 그리고 투모스 14 데이터셋에서는 0.5부터 1까지 0.05의 간격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리콜 그리고 프로포즐들의 개수 사이에서의 관계를 평가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두 데이터셋에서 프로포즐들의 평균 개수를 갖고 있는 AR을 평가한다. 이것은 ARAN으로 나타낸다. 액티비티넷 버전 1.3에서는 AR의 아래 영역 vs AN의 커브가 매트릭스로서 사용된다. AN은 0부터 100까지의 값을 갖고 있다. 템포럴 액션 디텍션. 템포럴 액션 디텍션 태스크를 위해 민 에버리지 프리시즌 MAP가 평가 지표로서 사용된다. 에버리지 프리시즌 AP는 각 액션 클래스에서 각각 계산된다. 액티비티넷 버전 1.3에서는 IOU 스래시 홀드를 0.5, 0.75, 0.95를 갖고 있는 MAP와 그리고 IOU 스래시 홀드를 0.5부터 0.95까지 0.05의 간격으로 갖고 있는 에버리지 MAP를 주로 사용한다. 투모스 14 데이터셋에서는 IOU 스래시 홀드를 0.3, 0.4, 0.5, 0.6, 0.7을 갖고 있는 MAP를 사용한다. 스파시오 템포럴 액션 디텍션. 스파시오 템포럴 액션 디텍션에 대해서는 두 개의 매트릭을 주로 사용한다. 첫째, 프레임 AP. 프레임 AP는 각 프레임에서 감지된 프리시즌 리콜 커브의 아래 영역을 측정한다. 만약 프레임에서 그라운드 트루스와의 IOU 값이 스래시 홀드보다 크고 그리고 액션 레이블이 올바르게 예측되었다면 그 탐지는 올바르게 된 것이다. 둘째, 비디오 AP. 비디오 AP는 액션 튜브 프레딕션의 프리시전 리콜 커브 아래 영역을 측정한다. 만약 비디오의 프레임에 걸치는 그라운드 트루스와 프레임 IOU의 평균값이 스래시 홀드보다 크고 그리고 액션 레이블이 정확하게 예측되었다면 그 튜브는 올바른 것이다. 테이블 3. 테이블 3는 TIOU 스래시 홀드에서 MAP 방식으로 측정된 투모스 14의 테스팅 셋에 대한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메소드의 액션 디텍션 결과이다. 각 슈퍼바이즈드 환경에서 아래에 있을수록 더 최신의 기술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 있을수록 전체적인 값이 더 큰 것을 볼 수가 있다. 또한 TIOU의 스래시 홀드가 0.3, 0.4, 0.5, 0.6, 0.7로 설정이 되어 있고 스래시 홀드가 높을수록 값이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풀리 슈퍼바이즈드의 경우에는 다른 슈퍼바이즈드 환경에 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어노테이션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값이 큰 성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렇게 테이블에서 빈 공간은 값을 측정하지 않아서 값이 없는 상태로 나타낸 것을 볼 수 있다. 테이블 4. 테이블 4는 TIOU 스래시 홀드에서 MAP 방식으로 측정된 액티비티 넷의 밸리데이션 셋에 대한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메소드의 액션 디텍션 결과이다. 이때 라지 V는 버전을 뜻하고 있고 별 모양의 기호는 위커 피처 익스트랙터의 활용을 의미한다. 테이블 4도 테이블 3와 마찬가지로 각 슈퍼바이즈드의 환경에서 아래에 있을수록 최근 기술이기 때문에 값이 아래에 있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인다. 또한 위클리 슈퍼바이즈드의 경우에는 버전 1.2와 버전 1.3으로 나눠져 있다. 스래시 홀드는 0.5, 0.75, 0.95의 값으로 각각 값이 나와 있고 에버리지의 경우에는 0.5부터 0.95까지 0.05의 간격으로 측정한 값을 평균을 낸 것을 의미한다. 역시 빈칸은 측정되지 않아서 비워둔 것이다. 테이블 4 역시도 풀리 슈퍼바이즈드가 다른 슈퍼바이즈드 환경에 비해서 많은 어노테이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값이 전체적으로 높은 경향을 띠고 있고 어노테이션을 많이 사용하지 못할수록 즉 언슈퍼바이즈드 환경으로 갈수록 값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또한 TIOU 스래시 홀드의 경우에도 스래시 홀드가 커질수록 그 값이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